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시 도심의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의약품 남용 등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반면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도내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소비, 수출,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동반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전북 지역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감소했고 수출은 5억 6천만 달러로 0.1%, 취업자 수 역시 10,000명 줄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전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는 2곳이 늘었지만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세제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조류 충돌의 위험성은 높고 경제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경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여부였습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의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159종의 조류를 대상으로 반경 13km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했지만 이후 109종, 반경 5km로 대상과 범위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부지 반경 13km 기준으로 연간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45회인데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00배 넘게 많다는 겁니다. 환경보호 대책도 지적했습니다. 사업 부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판단 기준인 비용 편익 비율이 0.47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데 국토교통부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인용이 되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 대응 방향을 잘 논의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첫 삽을 뜨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전북자치도는 2심 대응과 함께 사업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은 이미 1년 이상 지연됐는데 이번에는 법원 판결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보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잼버리 파동으로 예산이 삭감돼 지난해에서 올해로 착공이 연기된 데다 이번 재판으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착공은 할 수 있지만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아마
이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3년. 항소심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감안하면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에서 지적된 환경 문제를 보완하는데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2차례나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 생태계 영향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게 주요 보완 내용이에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200억 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산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정부 안에 올라가 있는 단계이고 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한편 김관영 지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약속한 균형 발전에 대의해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이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주와 완주 등 4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운영기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각장 건립을 서둘러야 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지난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와 간담회까지 끝내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의회는 10달이 넘도록 전주시가 아무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범기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내년 9월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시는 2028년까지 신규 소각장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재정 사업으로 건립할지 결정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답보 상태에 머무른 신규 소각장 건립 문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소각장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을 전제로 해서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요구한 간담회가 열렸어요. 이 자리에서 8명의 의원은 민간 투자 방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론 끝에 그래도 행정에서 권위에 찬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을. 하지만 전주시는 그 다음 날 이 결정을 뒤집고 업체에 민간 투자 제안서를 반려했습니다. 김인철 의원은 그 후 10달이 넘도록 전주시가 결정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우범기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안서 반려라는 결정을 했고 10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의회와는 이런 반구 내용을 공유한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김 의원은 전주시가 하루아침에 결정을 뒤집고도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재정사업 방식을 은밀하게 내정해 놓은 뒤 의부적으로는 투자 방식과 공법을 결정하겠다고 왜 이런 합리적 의심과 세간의 의심들을 자초하고 또 유발하고 있습니까? 우 시장은 소각장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민간 투자 방식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민자 방식으로 갈지 재정 방식으로 갈지 말씀하셨던 소각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건립을 서둘러야 되지만 전주시는 이미 지난해
소각장 건립 방식을 결정하고도 하루 만에 뒤집은 데다 그 이유를 10달이 넘도록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학준입니다.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경찰이 연말까지 이런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최유선 기자가 출퇴근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출근길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 사거리 교차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지만 차량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꼬리를 물고 또 물다 결국 횡단보도 위까지 점령한 차량들. 보행 신호가 켜졌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건너지 못하고 주춤합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될 것 같아서 9월 달부터 저희가 5대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이니까 법규 꼭 준수해서 운행하셔야 돼요. 꼬리물기로 단속된 또 다른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맞춰 진입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뭐 전별등에 들었다던가 무슨 신호 위반했다라고 당연히 내가 인정을 하지만 하지만 녹색 신호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꼬리물기에 해당합니다. 정체돼 있는 상황이면은 그 차선에서 대기를 하였다가 차량이 빠지고 나면은 제 신호, 파란 신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행하거나 멈춰선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유턴구역 선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차량들이 교차로 위에 멈춰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아도 캠코더에 찍히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 평균 단속 건수는 72건. 이달 집중 단속이 시작된 뒤 열흘 만에 90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반칙 운전이 잦은 주요 지점 52곳에서 캠코더 단속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임실군과 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이 소비 회복을 위한 상생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앙부처와 손잡은 임실군은 지역 소비 증대는 물론 지역 현안 사업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를 늘려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소비 회복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됩니다. 비수도권의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의 중앙 공공기관과 손잡고 관광 교류와 특산품 구매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에 앞장서온 기재부가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건 임실군. 여기에 국민연금공단까지 더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식 노력을 통해서 지역이 용기를 좀 얻고 또 지역이 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하나로서 잘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은 기재부와 연금공단 직원들이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위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좋고 아무래도 여기 오시면 식사하고 가실 거고 또 주무시고도 가실 것이고. 치즈 같은 임실의 특산품이 기관 기념품으로 지정되면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는 지역 현안 사업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옥종호 생태 탐방 교량과 세계 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임실을 포함해 전북에서는 14개 모든 시군이 사업에 포함돼 정부 부처, 공기업 등과 상생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과 기관을 잇는 이번 사업이 지방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고창에서 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체화식이 열렸습니다. 완주군이 상관면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인 세원복합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군 소식 정상원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고창읍성에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성화불을 밝혔습니다. 성화는 고창의 14개 읍면을 돌아 12일 대회장에 도착해
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공직 생활을 같이 하면서 부부가 되었고 오늘 뜻깊은 성화봉송 첫 주자로 나서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창군 화이팅! 전북도민체전 화이팅! 완주군이 상관면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인 세원 복합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어울림센터는 북카페와 작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관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세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장수몰에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장수몰 회원에게는 25%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 쿠폰을 사용하면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장수군의 우수한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안군이 물을 매개로 하는 치유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물 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진안군은 청정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치유 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상원입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내 초등학교 415곳과 주변 지역에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 아동지킴이를 투입해 집중순찰을 벌입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범죄 취약 지역과 방범용 CCTV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린 뒤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게는 150mm가 넘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입니다.